끝까지 이해받으려 애쓰는 사람은 결국 지친다. 끝까지 붙잡으려는 사람은 결국 소모된다. 인생은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해진다. 더 많이 품는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라 더 정확히 끊어낼 줄 아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냉정함은 성격이 아니라 생존 방식이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 기술은 점점 정교해진다. 젊을 때는 사람을 잃는 것이 실패라고 믿는다. 관계가 줄어들면 외로워질까 두렵고, 멀어지면 내가 부족한 건 아닐지 스스로를 의심한다. 그래서 불편한 자리를 계속 견디고, 맞지 않는 사람과도 억지로 웃으며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깨닫는다. 관계의 숫자가 삶의 밀도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니체의 사유는 인간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자기 방향에 대한 확신이라고 말한다. 계속해서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람, 만날 때마다 에너지가 빠지는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자신의 힘을 잠식한다. 그것을 인내라고 부르지만 실은 자기 소모에 가깝다. 냉정한 사람은 관계를 평가할 때 질문을 바꾼다.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가가 아니라 이 관계가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가를 묻는다. 만남 이후에 허탈감이 남는지, 존중받는 느낌이 있는지, 내 생각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감정적으로 반복 소모되는 구조라면 그 관계는 애초에 균형이 맞지 않는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가까이서 보면 고통이고 멀리서 보면 구조가 보인다고 했다. 거리를 두는 순간 비로소 패턴이 보인다. 늘 비슷한 방식으로 상처받고 있다면 문제는 사건이 아니라 관계의 틀일 가능성이 높다. 냉정함은 갑작스러운 단절이 아니다. 서서히 빈도를 줄이고 기대를 낮추고 중요한 이야기를 공유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렇게 관계의 온도를 낮추다 보면 자연스럽게 남는 사람과 사라지는 사람이 구분된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늘리는 대신 자신을 지키는 방향으로 선택이 바뀐다. 모두를 붙잡지 않아도 된다. 끝까지 남아야 할 관계는 애써 유지하지 않아도 남는다. 감정적으로 소모되는 관계를 끊는 순간 비로소 삶의 에너지가 자기 안으로 돌아오기 시작한다. 살다 보면 이상하게도 설명이 점점 길어진다. 왜 그랬는지,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해받고 싶어서 자꾸만 말을 덧붙인다. 그러나 설명이 길어질수록 삶은 방어적으로 변한다. 중심을 지키는 사람은 말이 많지 않다. 젊을 때는 오해를 풀지 못하면 관계가 끝날 것 같고 이해받지 못하면 내가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해명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모든 사람을 설득하는 일은 애초에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사람은 각자의 경험과 기준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그 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에픽테토스의 통찰은 단순하다. 타인의 판단은 내 통제 밖에 있다는 것.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할수록 불안은 커지고 감정은 소모된다. 설명을 거듭할수록 상대의 생각을 바꾸기보다는 오히려 스스로를 초조하게 만들 뿐이다. 냉정한 사람은 모든 오해를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다. 필요한 말은 하지만 납득시키는 일에 집착하지 않는다.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는 선택이라면 이해받지 못하는 시간을 견딜 줄 안다. 말 대신 태도로 시간을 통과한다. 시간이 지나도 남는 태도라면 그것이 진짜이고, 설명으로만 유지되는 관계라면 애초에 불안정했을 가능성이 크다.
니체가 강조했던 자기 확신은 타인을 설득하는 능력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길에 대한 책임감에 가깝다. 계속해서 해명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쩌면 아직 스스로를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냉정함은 침묵을 선택할 줄 아는 힘이다. 말이 줄어들수록 감정의 낭비도 함께 줄어든다. 설명을 줄이면 삶은 단순해진다. 단순해진 삶은 또렷해진다. 또렷해진 선택은 후회를 남기지 않는다. 이것이 나이가 들수록 차갑게 끊어내는 두 번째 기술이다. 처음에는 이해하려 한다. 상대도 힘들었을 거라고, 오늘은 예민했을 거라고, 내가 예민한 건 아닐지 스스로를 돌아본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넘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상한 감각이 남는다. 만날 때마다 마음 한쪽이 달아있다는 느낌이다. 젊을 때는 관계를 지키는 것이 성숙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불편함을 삼키고 선을 넘는 말을 농담으로 받아 넘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해진다. 반복은 실수가 아니라 방식이라는 사실이다. 같은 유형의 무례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지 않았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며 자신의 욕망을 우선한다는 전제를 깔고 관계를 바라봤다. 이 관점은 비관처럼 들리지만 오히려 현실적이다. 기대를 낮출수록 상처도 줄어든다. 상대가 바뀔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은 대부분 나를 붙잡아두는 장치에 가깝다. 냉정한 사람은 사과의 말보다 반복의 패턴을 본다. 말은 순간을 넘기기 위해 사용되지만 태도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늘 시간에 늦고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타인의 감정을 조롱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기본값일 가능성이 높다. 그 기본값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그것이 나를 갉아먹지는 않는지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에픽테토스의 관점에서 보면 타인의 성향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한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붙들고 설득하려는 시도는 결국 좌절로 돌아온다. 대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거리다. 만나는 빈도, 대화의 깊이, 기대의 크기, 이 세 가지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무게는 달라진다. 냉정함은 싸우는 것이 아니다. 크게 화를 내거나 단절을 선언하는 극단적인 행동이 아니라 조용히 선을 그어두는 태도에 가깝다. 선을 넘는 말을 더 이상 웃으며 넘기지 않고 불편함을 느끼면 그 감각을 무시하지 않는다. 감정은 경고등이다. 반복해서 켜지는 경고등을 무시하는 순간 결국 고장은 더 크게 온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잃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자기 존중을 잃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습관은 결국 자존을 깎아낸다. 냉정한 사람은 관계보다 기준을 먼저 세운다. 기준이 분명해지면 남을 사람과 떠날 사람이 자연스럽게 나뉜다. 반복되는 무례를 합리화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세 번째로 차갑게 끊어내는 기술이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소모하지 않는 선택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평온으로 돌아온다.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흔들린다. 한마디 칭찬에 기분이 올라가고 무심한 표정 하나에 하루가 무너진다. 인정은 달콤하지만 동시에 위험하다. 그것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외부의 반응이기 때문이다. 젊을 때는 인정이 곧 가치라고 믿는다. 좋은 평가를 받으면 내가 증명된 것 같고 외면당하면 존재가 작아진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더 잘 보이려 애쓰고 기대에 맞추려 스스로를 조정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서서히 보인다. 타인의 평가는 일정하지 않고 기준은 끊임없이 바뀐다는 사실이. 에픽테토스는 삶을 두 영역으로 나누었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명성, 평판, 박수는 모두 통제 밖에 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영역에 인생을 건다. 문제는 거기에서 안정감을 찾으려 할수록 불안이 함께 커진다는 점이다. 박수가 멈추면 공허가 찾아온다. 니체는 타인의 도덕과 기준에 기대어 사는 삶을 경계했다. 스스로의 기준 없이 외부의 시선에 맞춰 움직이면 결국 자기 삶을 살 수 없다고 보았다. 인정에 중독되면 선택의 기준이 흐려진다.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좋아 보이는 일을 선택하게 된다. 옳다고 느끼는 말이 아니라 박수받을 말을 하게 된다. 냉정한 사람은 질문을 바꾼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나는 이 선택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묻는다. 이 기준은 조용하지만 단단하다. 남들이 몰라도 스스로 납득할 수 있다면 흔들림이 줄어든다. 평가가 좋으면 감사히 받고 나쁘면 참고하되 휘둘리지 않는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욕망이 끝없이 새로운 결핍을 만든다고 보았다. 인정도 마찬가지다. 한 번의 박수는 또 다른 박수를 갈망하게 만든다. 그 구조를 인식하는 순간 비로소 거리를 둘 수 있다.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 두지 않는 태도다. 나이가 들수록 화려함보다 안정이 중요해진다. 인정은 선택의 결과일 뿐 목적이 아니다. 목적이 되면 삶은 외부로 흩어지고 결과로 남기면 삶은 안으로 모인다. 인정받으려는 욕망을 줄이는 것. 그것이 네 번째로 차갑게 끊어내는 기술이다. 그 순간부터 삶의 무게는 조금 가벼워지고 선택은 조금 더 선명해진다. 사람은 미래보다 과거에 더 오래 붙잡힌다. 이미 지나간 선택, 그때 하지 못한 말, 놓쳐버린 기회, 바꿀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수십 번씩 다시 재생한다. 과거를 복귀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현재는 점점 흐려진다. 젊을 때는 후회가 성장의 증거라고 믿는다. 괴로워할수록 진지하게 살고 있다는 착각에 빠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는다. 후회는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되지 못하면 그저 자기 소모에 그친다는 사실을. 니체는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태도를 말했지만 그것은 낭만적인 위로가 아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거부하지 않고 끌어안는 냉정한 인식에 가깝다. 좋았던 선택도 어리석었던 판단도 결국 지금의 자신을 구성하는 재료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과거를 부정할수록 현재의 자신도 함께 부정하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욕망과 결핍 속에서 흔들린다고 보았다. 지나간 선택에 대한 후회 역시 결핍에서 나온다. 그때 더 잘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상상은 현재의 자신을 깎아내린다. 그러나 그 당시의 판단은 그 당시의 정보와 감정, 환경 안에서 이루어진 결과였다. 지금의 시점으로 과거를 재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냉정한 사람은 과거를 미화하지도 과도하게 비난하지도 않는다. 대신 해석을 바꾼다. 실패를 증거로 삼아 자신을 규정하지 않고 경험으로 정리한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기준을 세우는 데 사용한다.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구조를 본다. 에픽테토스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지나간 사건은 통제 밖에 있다. 붙잡을수록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감정을 쏟는 셈이다. 대신 지금의 판단과 태도는 통제 안에 있다. 과거를 반성하되 현재를 망가뜨리지 않는 선에서 멈출 줄 아는 것. 그것이 절제다. 나이가 들수록 후회의 양은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무게는 달라진다. 후회에 눌리는 대신 그 경험을 재료로 삼는다. 상처는 흔적으로 남지만 방향은 다시 정할 수 있다. 이미 끝난 과거를 붙잡지 않는 것. 그것이 5번째로 차갑게 끊어내는 기술이다. 과거에서 손을 뗄수록 현재는 더 또렷해진다. 비교는 조용히 시작된다. 비슷한 나이의 누군가는 이미 자리를 잡았고, 누군가는 더 많은 것을 가졌고, 또 다른 누군가는 더 빠르게 앞서 나간다. 처음에는 자극이 된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자극은 조급함으로 변하고, 조급함은 자기 의심으로 번진다. 젊을 때는 비교가 성장의 연료라고 믿는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더 노력하고 더 빠르게 움직이려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보인다. 비교는 방향을 정해주지 못하고 속도만 재촉한다는 사실이. 속도는 빨라지는데 목적지는 흐릿해진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욕망이 끊임없이 새로운 결핍을 만들어낸다고 보았다. 비교는 그 결핍을 증폭시키는 가장 손쉬운 방식이다. 누군가의 성취를 보는 순간 내가 가진 것은 빛을 잃는다. 이미 충분했던 것도 갑자기 부족해 보인다. 그렇게 만족은 밀려나고 결핍만 또렷해진다. 니체는 타인의 가치에 기대어 사는 삶을 경계했다. 남이 세운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순간 자신의 삶은 부차적인 것이 된다. 비교는 결국 남의 기준을 내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행위다. 그 기준이 나와 맞는지,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과 연결되어 있는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단지 늦지 않기 위해 달린다. 냉정한 사람은 비교의 구조를 이해한다. 비교는 끝이 없다. 위를 보면 끝없이 높고 옆을 보면 끊임없이 비슷하다. 그래서 질문을 바꾼다. 남들보다 앞섰는가가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분명해졌는가를 묻는다. 기준을 외부에서 내부로 옮기는 순간 속도는 줄어들 수 있어도 방향은 또렷해진다. 에픽테토스의 구분처럼 타인의 성취와 평가, 환경은 통제 밖에 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선택과 태도뿐이다. 그 선택이 일관된다면 속도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비교로 조급해진 선택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스스로 납득한 선택은 느려도 단단하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다. 빠르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비교를 줄이면 불안이 줄고 불안이 줄면 판단이 또렷해진다. 또렷해진 판단은 삶의 에너지를 흩어지지 않게 만든다. 비교를 끊는 것. 그것이 6번째로 차갑게 끊어내는 기술이다. 남의 속도에서 벗어나는 순간 비로소 자신의 리듬이 들리기 시작한다. 나이가 들수록 이상한 피로가 생긴다. 꼭 대답하지 않아도 될 말에 대답하고 굳이 반박하지 않아도 될 주장에 반박하며 하루의 에너지를 써버린다. 이기고도 남는 것이 없는데 지고 나면 괜히 자존심이 상한다. 대부분의 논쟁은 생각보다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젊을 때는 침묵이 패배처럼 느껴진다. 반박하지 않으면 인정하는 것 같고 강하게 말하지 않으면 무시당할 것 같아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모든 말에 반응하는 태도는 강함이 아니라 불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에픽테토스는 타인의 생각과 말이 내 통제 밖에 있다고 보았다. 누군가의 주장, 공격적인 말투, 왜곡된 해석은 내 영역이 아니다. 그럼에도 그 안으로 들어가 싸우는 순간 상대의 감정 구조에 휘말리게 된다. 그 구조 안에서는 냉정함을 유지하기 어렵다. 니체는 창조의 에너지를 쓰는 사람과 반응에 에너지를 쓰는 사람을 구분했다. 끊임없이 반응하는 삶은 결국 타인의 의제에 끌려다니는 삶이 된다. 논쟁의 대부분은 진리를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 가깝다. 자존심은 잠시 보호될 수 있지만 에너지는 확실히 소모된다. 냉정한 사람은 먼저 질문한다. 이 대화가 실제로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가? 서로 이해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아니면 단지 이기기 위한 자리인가? 후자라면 물러난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다. 싸울 가치가 있는 문제에만 힘을 남겨두는 태도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생각을 바꾸기보다 방어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모든 논쟁에 참여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리한 싸움을 반복하는 일일 수 있다. 설득되지 않을 사람을 설득하려는 노력은 종종 자존을 깎아낸다. 나이가 들수록 말의 양은 줄고 판단의 무게는 늘어난다. 반응을 늦추고 감정을 한 번 걸은 뒤 선택한다. 반드시 말해야 할 때만 말하고 그렇지 않다면 흘려보낸다. 그렇게 에너지를 아끼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 더 선명하게 서 있을 수 있다. 모든 논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 그것이 7번째로 차갑게 끊어내는 기술이다. 침묵을 선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삶의 주도권은 다시 자기 쪽으로 돌아온다. 순간의 감정은 강하다. 한마디 말에 얼굴이 굳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분노가 치밀고 사소한 무시에 하루가 흔들린다. 감정은 빠르고 솔직하지만 그 속도에 그대로 몸을 맡기면 선택은 거칠어진다.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된다. 인생을 망치는 것은 큰 사건보다 순간의 반응일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을. 젊을 때는 즉각적인 반응이 솔직함이라고 믿는다. 기분이 나쁘면 바로 표현하고 화가 나면 바로 드러내야 후회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보인다. 대부분의 후회는 참지 못해서가 아니라 기다리지 못해서 생긴다는 점이.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해석이라고 보았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감정의 크기는 달라진다. 즉각적인 반응은 해석을 거치지 않은 상태다. 감정이 판단을 앞질러 버린 순간이다. 니체는 인간이 본능에만 머무를 때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설 때 강해진다고 보았다.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룰 수 있을 때 힘이 생긴다. 분노가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도 그 분노를 행동으로 옮길지 말지는 선택할 수 있다. 냉정한 사람은 반응을 늦춘다. 바로 답하지 않고, 바로 결정하지 않고, 바로 관계를 끊지도 않는다. 하루를 두고 생각하고 한 번 더 구조를 본다. 지금의 감정이 일시적인 피로에서 나온 것인지 반복된 패턴에서 나온 것인지 구분한다. 이 짧은 지연이 삶의 방향을 바꾼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충동에 쉽게 끌린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절제가 필요하다. 즉각적인 반응은 순간의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계와 평판, 자존을 흔들 수 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거리를 두는 태도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의 파도는 줄어들지 않는다. 다만 그 파도를 타는 방식이 달라진다. 휩쓸려가는 대신 잠시 멈추고 수위를 본다. 그 사이에서 선택은 더 정제된다. 감정에 즉각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것이 8번째로 차갑게 끊어내는 기술이다. 속도를 늦추는 순간 인생은 더 안정된 방향으로 흘러간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운 순간이 있다. 연락은 끊임없이 오가는데도 정작 속마음을 털어놓을 곳은 없고, 모임은 많지만 돌아오는 길은 늘 공허하다. 그래서 사람은 쉽게 선택한다. 혼자가 되지 않기 위해 맞지 않는 자리에도 남는다. 젊을 때는 고독이 결핍처럼 느껴진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뒤처지는 것 같고, 관계가 줄어들수록 실패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약속을 만들고 굳이 가지 않아도 될 자리에 얼굴을 내민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분명해진다. 고독을 견디지 못하면 결국 아무 관계에나 기대게 된다는 사실이. 쇼펜하우어는 깊이 있는 사람일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생각은 소음 속에서 자라지 않는다. 끊임없는 교류는 방향을 주기보다 오히려 중심을 흐린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에 가깝다. 타인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또렷해지는 시간이다. 니체는 군중의 도덕을 경계했다. 다수가 옳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군중 속에 오래 머무르면 판단의 기준이 서서히 외부로 이동한다. 고독은 그 기준을 다시 안으로 돌려놓는 장치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신의 목소리가 분명해진다. 냉정한 사람은 관계를 줄이면서도 공허해하지 않는다. 만남의 빈도가 줄어들어도 불안해하지 않는다. 대신 남는 시간을 채운다. 읽고 생각하고 정리한다. 외부 자극이 줄어들수록 내면의 소음도 함께 줄어든다. 그 안에서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보이기 시작한다. 에픽테토스의 관점에서도 타인의 동의와 교류는 통제 밖에 있다. 언제든 멀어질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변한다.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다. 고독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태도, 그것이 절제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더 많은 사람을 만나기보다 더 정확한 사람을 남긴다. 그리고 그 사이의 빈 공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빈 공간이 자신을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9번째로 차갑게 끊어내는 기술이다. 고독을 견딜 수 있을 때 관계는 선택이 되고 집착은 사라진다. 사람은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간다. 관계, 인정, 과거, 비교, 논쟁, 순간의 감정. 그것들이 사라지면 공허해질 것 같아서 쉽게 놓지 못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씩 정리하게 된다. 끝까지 남을 것과 언젠가 흩어질 것을 구분하게 된다. 지금까지 끊어낸 것은 단순히 사람 몇 명이 아니다. 감정적으로 소모되는 관계를 줄였고 이해받기 위한 과도한 설명을 멈췄으며 반복되는 무례와 거리를 두었다. 인정에 매달리는 습관을 줄였고 이미 끝난 과거에서 손을 뗐으며 비교와 논쟁에서 빠져나왔다. 감정에 즉각 반응하지 않는 연습을 했고 혼자가 되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이 모든 단절은 차가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함이다. 니체는
스스로의 삶을 긍정할 수 있는 인간을 강한 인간으로 보았다. 그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책임이다. 남 탓으로 돌리지 않고 운에만 기대지 않고 선택의 결과를 감당하는 태도다. 냉정함은 타인을 밀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이 고통과 결핍을 피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고통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는 일이다. 괜히 붙잡고 있는 관계, 의미 없는 경쟁, 끝난 과거에 대한 집착은 대부분 선택의 문제다. 선택을 바꾸면 고통의 밀도도 달라진다. 에픽테토스의 구분을 다시 떠올리면 결국 끝까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태도뿐이다. 타인은 떠날 수 있고 상황은 바뀔 수 있으며 평판은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판단과 선택은 마지막까지 남는다. 그 선택들이 모여 한 사람의 삶이 된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단순해진다. 남는 것은 소수의 사람과 몇 가지 원칙,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태도다. 화려함은 줄어들지만 중심은 단단해진다. 더 이상 모든 것을 붙잡지 않아도 된다. 남아야 할 것만 남겨두면 된다. 결국 끝까지 책임져야 할 존재는 자기 자신이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냉정함은 차가움이 아니라 평온에 가까워진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차갑게 끊어내고 남기는 것, 바로 자기 자신이다.